저는 나이는 25세이며 대구 출신의 장비나라고 합니다. 이곳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입니다. 무려 이력서를 170곳에 넣고 나서야 이곳에 입사를 했어요. 대단하죠? 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외제차 매장에서 신입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엔 설렘 뿐이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신입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공간이란 것을요. 저는 팀장의 사적인 심부름을 해야 했고 회의 자리에서는 면전에서 무시당했습니다. 계약 성과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저는 전단지를 정리하며 점심을 넘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직장 갑질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자 합니다. 그 작은 마음이 만든 변화가 상상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서울 강남 중심가 유리 외벽으로 된 고급 벤츠 전시장. 그곳은 외관만큼이나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그곳에서 신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는 겉으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고객을 판단하는 은근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재력 있어 보이는 고객에게 집중할 것. 초라한 복장을 한 고객은 냉대라는 이름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려 애쓰면서도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전시장 입구 쪽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의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을 판매 가능성 0% 고객으로 즉시 분류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벤츠 매장이에요. 길 잘못 드신 것 같네요. 동료 한 명이 웃음기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또 구경만 하고 갈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쪽으로 보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쇼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S클래스 차량 앞이었습니다. 이 모델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다른 직원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S클래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금으로는 어렵죠. 그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노인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S클래스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응. 이 차가 어떤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나는 모델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엔진 사양, 내부 옵션, 승차감과 소음 억제 기술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노인은 내 설명을 끊지 않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다른 직원들이 말했던 시간 낭비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엄마는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볼 때마다 말 한마디에 표정이 달라지는 직원들의 태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존중하겠다고. 설명이 끝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2차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전시장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나와 그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조심스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S클래스는 벤츠 라인업 중에서도 상징적인 모델이기에 계약 하나만으로도 매장 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명함을 꺼냈고 우리는 모두 숨을 멈춘 듯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명함엔 회장 박진명 진명홀딩스 앤드 파이낸스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고 매장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직원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박진명. M&A의 전설 진짜야? 왜 저런 차림으로 온 거지? 계약이 성사되자 팀장과 동료 직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가왔습니다. 아, 박 회장님. 제가 다음에 특별히 옵션 설명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량 인도 후에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꼭 말씀 주세요. 그들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나는 그 친절이 얼마나 얇은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약서를 들고 응대실에서 나왔을 때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약 잘했네. 근데 이건 원래 강대리가 잡았던 고객이야. 실적은 걔한테 넘어갈 거야. 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고객이 아니었단 말인가? 신입이 운 좋았던 거야. 그런 건 원래 시스템상 담당자에게 귀속되는 거 알지? 팀장의 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튀면 안 좋아. 팀장 눈에 거슬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전단지 정리에 배정됐습니다. 오전에는 주차장 안내, 오후엔 차량 세차 예약 관리. 상담 테이블에 앉는 건 다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작성 교육도 신입은 아직 빠르다며 제외당했습니다. 심부름도 늘어났습니다. 팀장 개인 명함 제작, 휴대폰 케이스 주문, 심지어 가족 행사에 쓸 와인 픽업까지. 저녁 시간 혼자 남아 쇼룸 청소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게 가장 괴로웠던 건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아니라 모두가 모른 척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하지 않았고 박진명의 계약은 내 손을 떠난 뒤에도 조용히 정산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건 나였는데 그 문장이 자꾸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날도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예쁘게 머리를 정리하고 차키와 태블릿을 닦아놓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준비는 늘 내가 먼저 했습니다. 진심은 결과를 늦출 수 있어도 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날은 절망했고 어떤 날은 분노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언젠가는 증명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내 업무는 여전히 전단지 정리와 내부 정비뿐이었습니다. 계약 실적은 강대리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그는 칭찬을 받으며 고객 상담 테이블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재고 확인 서류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시간 팀장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 강대리가 박 회장 건까지 따냈으니 압도적이야. 다들 본받도록. 나는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고객을 처음 응대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함께하던 동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대기 중인 차량을 정리하던 중 일부러 내게만 과도한 잡무를 지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쓰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공개된 자리에서의 모욕이었습니다. 주간 회의에서 팀장이 내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자료를 왜 내냐? 시간 낭비야. 같은 내용으로 강대리가 제출했을 때는 그가 신속하고 명료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나는 팀장의 와이셔츠 픽업, 가족 선물 준비 같은 사적인 일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정신이 아찔할 만큼 바쁘면서도 그것이 내 업무가 아님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사는 늘 말했습니다. 신입은 다 그래. 그게 사회야. 어느 날은 차량 전시를 마치고 세차 담당이 빠졌다는 이유로 정장을 입은 채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고객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직접 청소도 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고객이 보시기에 더 깨끗한 공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남아 청소기를 정리하던 중 어깨가 무겁고 다리는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서 더는 버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목 안에서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펼쳤습니다.
고객의 표정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복기했습니다. 박진명 회장이 내게 보여준 신뢰를 생각하며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삶의 주인 같았다는 감각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차량 한 대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진짜 서비스라는 내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이 실적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고객 주차구역 안내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타이어 마크와 먼지를 닦고 새로 들어올 고객을 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어딘가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오전부터 차량 배치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동료들은 그 소리에 묻혀 조용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전시장 한편에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박진명 회장이 다시 매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시된 마이바흐 차량을 잠시 보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그 짧은 인사가 어찌나 반갑고 묵직하게 들리던지 저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요? 박진명 회장은 이번에는 새로운 차량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또다시 바쁘게 움직였고 이번엔 저 장비나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저 장비나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쇼룸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팀장의 눈빛이 바뀌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장비나는 박진명 회장의 눈빛 속에서 담담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박진명 회장님은 단지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러 온 듯 했습니다. 차량 상담이 끝난 뒤 박진명 회장님은 저 장비나에게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나 박진명의 개인 연락처입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그 순간 숨겨왔던 무력감이 뚝 끊어진 듯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의 얼굴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은 저 장비나의 등을 밀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 장비나는 본사 고객 만족도 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진명 회장이 직접 칭찬 편지를 써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박진명은 벤츠 매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 진짜 고급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저 장비나에게는 일생의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본사 감사팀이 우리 지점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익명 고객 제보와 고객 불만 접수가 겹쳐서 정기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팀장은 안색이 굳었고 동료들도 하나둘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의 어두운 구석을 들춰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전 S클래스 상담 도중 옆에서 비웃던 직원의 말이 다른 고객의 스마트폰 녹음으로 본사에 전달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저 노인네 또 구경만 하고 가겠지? 그 말은 파일로 전송되었고 고객은 민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에 반해 장비나 직원은 한결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나 씨 최근 일들. 뭐 다 실수였지. 우리가 다시 잘해보자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처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고객만 보겠습니다. 진심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누군가의 눈에는 결국 닿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단지를 정리하고 차량 키를 닫고 고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단단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은 매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계약 프로세스, 실적 분배, 고객 응대 매뉴얼 준수 여부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가장 긴장한 것은 팀장이었습니다. 이런 건 늘 하던 절차야라며 애써 여유 있는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감사팀은 저를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과의 응대 과정, 그 이후 일어난 실적명의 변경, 사적인 업무 지시 등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녹취나 증빙이 없더라도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사 HR팀에서 발송된 메일이 지점 전체에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매장에 대해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팀장은 회의실에서 메일을 읽던 중 펜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고객 민원 녹음 파일, 직원 응대 리뷰, 실적 조작 정황까지 정리한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팀의 공식 발표가 내려졌습니다. 실적명의 조작과 사적 업무 강요, 반복적 공개 모욕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확인된 이 문장은 제 눈에 눈물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은 저 장비나를 조용히 창고로 불렀습니다. 비나 씨, 내가 그동안 조금 거칠게 굴었을 수도 있지. 근데 회사는 돌아가야 하잖아.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이 정도로 일을 키우는 건 너가 신입사원이라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조직이 다치는 거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직이 다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상처를 숨겨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왜 늘 약한 사람이 해야 하나요? 그 말은 제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의 절규였습니다. 며칠 뒤 HR은 공식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팀장은 사내 갑질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강 대리는 실적 조작 연루로 전환 배치를 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조용히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준으로 일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같은 출발선에 선 기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비나 사원, 브랜드 이미지 개선 TF에 합류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진심은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렸고 결국 세상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단지를 정리하던 손으로 이제 매뉴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법, 동료를 존중하는 법, 자신을 지키는 법. 그 모든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지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TF팀 합류 제안을 받은 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랐고 망설임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브랜드 이미지 개선 TF팀은 본사의 중요한 전략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국 지점의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응대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TF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고객이 차에 앉기 전에 이미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불만 접수의 어조부터 바꿔야 한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교육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전단지 담당이 아닌 교육자이자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던 선배가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TF로 발탁된 이유는 단지 고객 칭찬 때문만은 아니야. 그동안 기록된 너의 고객 응대 태도, CS 피드백 근무 태도. 그게 다 쌓였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내 노력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강남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역할로 교육을 위해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 대리와 몇몇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새로 부임한 점장은 정중히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매장이 그날 이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는 말에 저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새로 마련된 응대 매뉴얼 코너엔 제가 작성한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객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 앞에서 고객 한 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랜드 캠페인이 시작되자
SNS에는 사람을 먼저 대하는 벤츠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외신에서도 한국 벤츠의 사람 중심 서비스가 조명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진명 회장님은 한 통의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사람이 길러야 하는 법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의 마지막 차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 손글씨를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신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말없이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길을 걸어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사람을 위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었고 벤츠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서 새로운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전국 교육을 순회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매뉴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신입 때 어떤 고객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 번의 인사가 만든 변화. 영상 속엔 예전 쇼룸에서 전단지를 정리하던 제 모습, 그리고 고객을 맞이하던 짧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모범이 아닌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와 매거진에도 제 이야기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움이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이 자막으로 나갔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제가 매일 걸어온 길 자체였습니다. 가끔은 예전 팀장이 보냈다는 교육 피드백 메일도 도착합니다. 그는 조용히 한 줄씩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고객이 먼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박진명 회장처럼 지금도 전시장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부티나는 정장도 헌 티셔츠도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들을 구분하지 않는 눈빛 하나가 브랜드를 결정짓는다는 거리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친절, 겪은 무시, 견딘 모욕, 끝내 얻은 신뢰까지 모두가 이 한 줄 안에 녹아 있습니다. 럭셔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 철학은 이제 제 이름을 떠나 조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객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첫 인사에 담긴 진심이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기를 믿으면서, 그리고 그 진심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제가 먼저 문을 열 차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모델에 관심 있으신가요?